어린이집 낮잠 시간. 여교사가 누워있는 2살 남자아이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키더니 그대로 밀칩니다. 곧바로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가로젓는 아이. 보육교사 앞에 아이가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오면 외부 어린이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우리 아파트에 출입하게 된다. 그러면 위험하기도 하고 소음 문제도 생긴다.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결국 집값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면 부모가 어떻게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을까요? 국회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2살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바닥으로 밀치며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홍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집 낮잠 시간. 여교사가 누워있는 2살 남자아이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키더니 그대로 밀칩니다. 곧바로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가로젓는 아이. 보육교사 앞에 아이가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이 교사는 점심시간 줄을 서 있던 아이의 양팔을 붙잡아 옆방으로 내던지듯 밀칩니다. 바닥에 나뒹군 아이가 한동안 못 일어나자 다른 교사들이 다가와 살펴봅니다. 국회 직원과 보좌진 자녀를 돌보는 위탁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계속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선생님이 있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이 뒤통수를 밀어 매트 위에 강제로 눕히는가 하면 장난감을 빼앗아 던지는 등 부모 측이 지금까지 확인한 학대 정황만 5건에 이릅니다. 아이는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에 갔고 머리 외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은 해당 교사를 직무배제시켰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고 교사가 해외 출국 준비 정황이 있다는 부모의 호소에 출국 금지도 검토 중입니다. 보육교사는 다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며 출국 일정도 모두 취소된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부산의 한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학부모는 교사가 아이를 매트 속에 넣어 숨을 못 쉬도록 학대를 했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유치원 측은 수업 과정 중 하나였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아무도 없는 유치원 놀이방. 6살 A군이 교사와 함께 들어옵니다. A군이 원통형 매트에 들어가자 교사는 다른 매트로 입구를 막습니다. 이후 매트 위에 몸을 기댄 채 흔듭니다. 1분여 정도 지난 뒤 교사는 아이를 밖으로 빼냅니다. 아이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학부모는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이가 원통 안에서 나오려고 발버둥치다 목과 등 주변에 멍이 들었고 악을 쓰고 울면서 눈 주위 실핏줄도 터졌다고 주장합니다. 너무 무서웠다. 울면서 꺼내달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자꾸 뭐라고 이렇게 대답만 하고 이제 꺼내주지 않았다. 반면 유치원 측은 놀이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이가 수업에 집중을 못해 제지했고 이후 말랑한 소재의 원형 터널을 이용해 놀아주다 아이가 그만 놀겠다고 해 교실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경찰은 해당 교사를 입건하고 최근 14일치 CCTV를 확보해 수사 중입니다.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님들 가슴이 철렁합니다. 생후 19개월 아이가 어린이집 교사에게 학대를 받는 듯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최다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물티슈로 2살 배기 아이의 손을 닦다가 입을 세게 때립니다. 아이 머리가 젖혀질 정도로 세게 밀치는가 하면 손으로 머리를 눌러 풀썩 앉히기도 합니다. 부모가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라고 하자 아이도 손으로 입을 때리는 신용을 합니다. 어떻게 때렸어? 아이 부모는 나흘치 CCTV를 돌려본 결과 매일 한 번꼴로 학대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냥 이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그 어린이집에서 보낸 거잖아요. 저는 진짜 믿고 보냈고 원장님을 믿고 보냈는데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너무. 부모는 과거 이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논란 때문에 해고된 교사가 나보다 심한 교사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자녀의 학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학대 의혹이 제기된 보육교사는 훈육 과정에서 아이에게 세게 힘을 준 적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험 일을 가서 뭐 방해자거나 위에서 그걸 제지하는 그 행동에서 좀 제가 너무 과하게 힘을 준 것 같고. 어린이집 측은 피해 아동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면서도
학부모들과 대화를 나눈 뒤에야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6일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30개월 된 아이의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던 교사가 훈육하는 과정에서 뼈가 부러졌다는데 도대체 무슨 훈육을 어떻게 하면 뼈가 부러지는 걸까요?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강이 뼈가 두 동강이나 어긋나 있습니다. 생후 30개월 아이의 왼쪽 다리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병원에선 전치 14주와 함께 영구장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믿고 싶지도 않았고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저희 애기 아빠랑 병원을 다시 다른 데로 가보자. 이게 아닐 거다.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난 건 지난달 말. 친구와 다투던 아이를 교사가 제지하며 강제로 안치다 벌어진 겁니다. 다리가 아팠어? 누가 그랬어? 뭐 이렇게 정강이가 부러질 정도의 훈육이 과연 필요했을까?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부모는 무엇보다 아이가 다쳤는데도 병원에 곧장 데려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원장이 외부 교육을 나가 있었는데 자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아이는 정말 자지러지게 울면서 그 담임 선생님 품에 안겨서 정말 계속 울며 40분을 기다리거든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간 뒤 점심을 먹이고 낮잠을 재운 뒤에야 연락을 해왔다는 게 부모 주장입니다. 현재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그 원장님이랑 좀 통화를 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자리 안 계셔가지고 통화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취재진은 어린이집 입장을 듣기 위해 원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습니다.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 된 아이들 두 번째 유형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요. 떠들고 노는 소리가 소음이래요. 입니다. 참. 요즘 아이들 그 떠드는 소리 듣기 싫다고 민원을 넣은 일이 정말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됐더라고요. 심지어 일부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어린이집이 생기는 걸 막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는 곳에 어린이집이 들어와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된다. 뭐 이런 건데 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700여 세대 대단지인 서울 종로의 한 아파트에서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둘러싸고 입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이 아파트 인근에 있던 민간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됐는데요.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과 이 해당 구청이 협의를 거친 끝에 아파트 내 공간에 어린이집을 이전하고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안건을 상정했고요. 예, 지금까지 얘기 들었을 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입주민들 반대표가 혹시 많이 나온 걸까요? 네, 이 안건이 상정되자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그야말로 들고 일어났고요. 여러 차례 열린 공청회장에서는 고성과 폭언이 오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정작 투표 자체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해요. 일부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반대한 이유는 뭐예요? 네, 반대 측 주민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외부 어린이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우리 아파트에 출입하게 된다. 그러면 위험하기도 하고 소음 문제도 생긴다.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결국 집값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 재산은 구청이랑 상관없는 사유재산인데 이를 추진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외부인들이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는 거 싫다. 집값 떨어질까 봐 두렵다. 그게 이유예요. 네, 이런 말을 포함해서 공청회에서 찬성 측 부모들이 특히 상처받은 말들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하고 싶어 했던 부모들은 이 면전에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어린이집에 애를 보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면 일을 그만둬라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각자들의 입장이 있고 이게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아이들이 교육받는 곳이 배척되고 이렇게 된 현실 제 입장에서 좀 쓸쓸한데 네. 이 문제로 또 아파트 내부는 물론 이 구청까지 심각한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갈등은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일부 반대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 업체 측에 관리 사무소장이 이 문제에 찬성인 것 같으니
교체를 해달라. 어.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이건 좀 협박이네요. 약간 협박이죠. 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고요. 또 구청 측에도 민원을 넣어서 담당 팀장을 직위 해제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근데 이쪽 반대편 쪽에 굉장히 센 사람이 있네. 누가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지위가 높다 뭐 이런 것보다도 네. 굉장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압박을 좀 넣었습니다. 네. 근데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는 그 의무화된 부분도 있지 않나요? 이게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25일 이후에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다만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 수요 부족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가 아니어서 여전히 이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종로구의 아파트 이거 말고도 서울 지역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 문제로 갈등을 빚는 곳이 또 있다면서요? 네, 3,000세대가 넘게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하려다가 갑자기 그 절차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이 들어서기로 한 해당 아파트 동 일부 주민이 구청에 반대 민원을 냈기 때문인데요. 이곳 역시 국공립 어린이집 반대 이유로 통행 혼잡이 우려되고 소음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또 집값 얘기는. 이렇게 네. 걱정을 하는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집값입니다. 뭐 저희가 행복한 아침 진행하면서 부동산 관련 이슈들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또 집값 얘기가 나오니까 참 허탈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여름철 우리 어린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공간이 또 한 번 반대에 부딪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울산 울주군에서는 한 초등학교와 인접한 어린이 공원에 물놀이장을 만들려다가 난항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 민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이 반대 이유는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소음이 될 수 있다.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 이게 사실 2019년에도 이 같은 어린이 공원에 물놀이장을 지었다가 주민들이 반대로 개장도 못하고 취소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우여곡절 끝에 물놀이장을 개장하게 됐지만 군에서는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너무 많아서 당분간은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할 계획을 세우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야, 근데 그 앞서 이제 말씀 주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소음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냥 아이들 막 해맑게 웃는 그 소리를 듣거나 모습을 보면 그냥 무장해제가 되던데.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소음이 된 건지, 소음으로 인식을 하게 된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